요즘 확률은 한 어느 정도로 보면 돼요? 한 10번 정도 넣었다 그러면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는 건가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무조건 가지고 있어라. 네. 네. 언젠가 기회가 옵니다. 저는 2021년부터 청약보다 매수가 낫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약 전문가가 청약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현입니다. 자, 오늘은 청약 전문가시죠? 월용이로 활용하고 계신 월용 청약연구소의 박지민 대표님을 모시고요. 요즘 청약시장 분위기에서부터 내 상황에 맞는 전략 그리고 당첨 이후의 전략까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KB 부동산에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희야말로 더 영광이죠. 저희 구독자분들께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약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월용 청약연구소 박지민입니다. 제가 잘하는 건 여러분들께 청약 예상과 그다음 전략을 소개시켜드려서 당첨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높여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 비약적으로 높여준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의 말씀만 들으면 이제 청약이 당첨이 된다 이런 거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요즘 확률은 한 어느 정도로 보면 돼요? 한 10번 정도 넣었다 그러면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는 건가요? 확률로 보면 10대 1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평균 경쟁률 10대 1이면 한 10번 중에 한 번은 되는 게 맞고요. 문제는 돈 되는 거는 뭐 50대 1, 100대 1 정도 하니까 그 안에서 좀 경쟁률이 낮은 걸 찝어내서 낮은 것만 골라내서 청약하는 그러면 뭐 100대 1 평균 경쟁률짜리도 10번 안쪽으로 당첨이 될 수도 있겠죠. 오히려 보니까 당첨 전략으로 일부러 남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평형이라든지 그런 어떤 타입을 일부러 이렇게 골라서 당첨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예, 저는 평생 그래 왔습니다. 아, 정말요? 네, 당첨된 순간부터 비선호만 찝어서 그게 오히려 나중에는 오히려 당첨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맞습니다. 좋은 거 당첨되면 예를 들어 1억 벌어요. 덜 좋은 거 당첨되어도 5천 원 벌어요. 당첨되는 게 중요하다. 되고 벌자. 야, 저희 좀 궁금한데요. 저희 청약에 대해서 저희 또 구독자분들도 많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요즘 청약 분위기 좀 어떤가요?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예, 기다리면 큰데 기다렸는데 분양가가 너무 높아요. 또는 분양가가 낮으면 로또 청약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이제 양극단이 너무 센 청약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뭐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이런 뜻이면- 없다. 먹을 게 없다. 방화 뉴타운에 레미안 엘라비네라고 분양 예정 중이에요. 근데 모집 공고가 이미 나온 상태고 이제 3월 중순에 분양을 하는데요. 그 단지가 분양가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8억 정도 나왔습니다. 네, 18억이요? 방화 뉴타운 쪽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강서구에서 최근 분양했던 게 2024년 12월 달에 등촌 1구역 힐스테이트 등촌역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14억대 분양했거든요. 네, 14억. 근데 1년 4개월 만에 네. 분양가 상승이 약 30%. 와,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해요. 왜냐면 득촌역은 그래도 입지가 더 좋은데, 그죠? 방화 뉴타운도 뭐 물론 좋지만 그래도 약간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거기가 18억이면 거의 마곡 단지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마곡도 이제 좋은 단지는 현재 기준으로 한 17억 정도 하니까 물론 연식을 따지게 되면 연식 차이가 10년 이상 나긴 해요. 물론 연식 차이로 인해서 18억이 수용되는 가격이긴 한데 예상보다 훨씬 높게 분양가가 나왔다. 좋습니다. 자, 요즘에 뭐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뭐 6년 만에 최저다. 뭐 실질적으로 뭐 통장을 해지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리고요. 뭐 지금 같은 시장에서 대표님이 보시기에 뭐 이런 사람들은 청약통장 해지하는 게 좀 아깝다.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준들이 좀 있나요? 예, 일단 청약통장 감소가 진짜 뚜렷해요. 매달 감소하거든요. 예, 최근 보니까 2026년 1월 달 자료가 2,613만 개. 그러니까 이제 최고 정점보다는 약 10% 정도가 감소한 수치예요. 근데 청약통장은 어떤 사람은 유지하고 해지하고라기보다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무조건 가지고 있어라. 네. 네. 언젠가 기회가 옵니다. 네네네. 써먹을. 근데 이제 가성비가 있냐 없냐 현재 시점을 두고 볼 때는 이걸 써먹을 수 있는 우선순위에 둔 사람이 따로 있고 나중에 3년, 5년 묵혀 있다가 쓸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자, 그럼 청약통장이 만약에 지금 없어. 해지를 했어.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요즘엔 청약통장이 이렇게 종합청약통장으로 만드는 게 따로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되시고 그러니까 만 34세 미만이라고 하면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이라고 있어요. 예, 같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개념인데 이제 조금 더 금리가 높고 월 이제 납입해도 이자를 착착 쌓아주니까 어쨌든 간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가입해서 얼마 정도 이렇게 내야 되나요? 정석은 25만 원인데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당장 뭐 스펙이 올라가진 않으니까 월 2만 원씩만 넣거나 아니면 가입할 때 2만 원 납입하고 납입을 중지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일단은 뭐 최소 뭐 300만 원이나 500만 원, 1000만 원 이게 있어야지 뭐 순위가 올라가는 이런 것도 있죠.
서울은 지금 투기과열지구잖아요. 그다음에 1순위 청약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가입한 지 2년 지나야 되고요. 2년. 네. 그다음에 가장 낮은 평형에 청약하려면 300만 원 예치금. 300만 원 일단은 기본이. 귀찮다라고 하면 300만 원 나누기 12개월 이렇게 해서 매월 얼마씩 납입 자동이체 시켜놓으면 됩니다. 가입을 한 다음에 뭐 10몇만 원 정도를 그냥 다달이 내는 방법도 일단 좋은 방법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고민하는 분들이 이제 공공 분양에 청약하고 당첨이 되려면 이런 매월 납입하는 금액의 큰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발해요. 근데 그 기준이 한 달에 500, 1000 이게 아니라 25만 원 한도에서 한 달 부으면 25만 원, 1년 부으면 3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당첨되는 현재 커트라인들을 보면 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통장이어야 좋은 아파트에 당첨이 됩니다. 그럼 벌써 뭐 25만 원씩 뭐 10년 뭐 전후로 이렇게 붙고 있었어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전에는 이제 10만 원씩 인정이었다가 주택 도시기금이 자꾸 줄고 부족하니까. 하던 청약통장 해지도 되고 되다 보니까 상향을 해버렸습니다. 25만 원으로. 25만 원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10만 원씩 부었던 통장 20년 부어야지 2,400이거든요. 지금 25만 원씩 부으면 이게 또 예치금의 인플레가 일어나서 아마 10년 뒤면 4천만 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이것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야, 그래요. 그럼 일단 뭐 해지를 했거나 아직 없다 그러면 일단 가입해서 만들어라. 그래서 월 뭐 1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 여유가 되는 대로 계속 부어 나가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은행으로 그럼요. 네, 달려가야 되겠군요. 네. 자, 1015 대책 이후에 청약 시장 뭐 크게 달라진 게 뭘까요? 청약에서는 지각 변동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투기 과열지구로 전체 지정이 서울이 됐잖아요. 일부 수도권하고. 그러면 청약 조건이 달라집니다. 원래 세대 원청약이었던 비규제 지역에서 세대 주 청약만 돼요. 그럼 세대주가 평균 이제 서울 기준으로 평균 가구당 세대 연수가 한 2.2대 1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한 집에 2명 이상이 청약 가능했다가 지금 1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건적으로는 경쟁률이 반토막 나죠. 그럼 이게 경쟁률 반토막, 경쟁률이 낮아지면 커트라인도 낮아져요. 그래서 투기과열 지구가 된 지역들은 경쟁률과 컷이 낮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청약 조건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사실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을 지금 혼용해서 쓰잖아요. 문제는 대출, 세금, 뭐 전매 제한 다 적용이 됩니다. 원래는 당첨되고 1년 만에 팔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못 팔아요. 전매 제한 걸려 있고 그게 10.15 대책으로 투과지역 확대 영향이고요. 그다음 대출도 원래 60% 보통 중도금 대출 받잖아요. 그 중에 40%만 해줍니다. 그래서 현금이 더 필요하고 세금도 이제 대통령님께서 장기보호 특별공제 등등 이제 줄이겠다 이렇게 하시지만 이제 세금도 분양권 상태에서는 단일 과세라고 하죠. 근데 이제 잔금을 치르게 되면 일반 과세로 바뀌면서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호 특별공제로 넘어가는데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직접 보유 및 거주를 해야지 장특공 및 세금도 줄일 수 있는 건데 비규제 지역 상태에서는 사실상 거주 안 하고 전세만 줘도 비과세 요건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뭐 세금, 대출, 전매 제한, 청약 조건도 빡빡해졌다. 그로 인해서 경쟁률이 낮아졌다. 그렇군요. 좀 그래서 청약 시장 자체가 조금 찬바람이 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거기에 고분양가까지 합사하기 때문에. 고분양까지. 야. 그런데도 방한 유선 18억이 1만 명 이상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관심이 좀 신축에 대해서 아직도 많으신 것 같아요. 대표님이라면 만약에 친척이나 뭐 이렇게 좀 필요하다라는 분들께 방한유턴 18억 추천하시겠습니까? 돈이 된다면 추천합니다. 이게 18억짜리면 현금이 최소 14억, 15억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있는 분들은 청약하는 게 낫냐? 또는 다른 대체주택을 사는 게 낫냐 할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매수도 많이 다루셨겠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나오는 금매들이 2월부터 나왔잖아요. 그런 거를 좀 싸게 사는 매수하는 방법, 기축을 매수하는 방법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방한유턴을 분양하잖아요. 주변에 재개발 구역이 또 있어요. 뭐 5구역이든 3구역이든. 네네, 방한유턴 많이 있으니까 주변에. 네. 그럼 너무 6구역이 비싸다 일반 분양이. 그러면 재개발 입주권을 좀 더 싸게 사는 방법도 있겠다. 프리미엄을 주고. 네. 그거는 이제 거주의 형태와 기다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기축을 사거나 주변 거에 어떤 조합원 거를 사거나 아니면 청약을 하거나 셋 중에 어떤 게 좋아요?
이거는 점수에 따라서 또 최종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점수가 69점 막 넘어간다. 4인 가족 최대 점수다. 보통 많이들 아시니까 그럼 방화 뉴타운에 쓰기엔 조금 아깝다. 아깝다. 네. 저가점이면서 좀 자금 된다 라고 하면 일단 청약해보고 안 되면 매수 또는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매수가 안 잡히면 청약해보자. 자, 일단 뭐 규제 지역, 뭐 비규제 지역, 지금 현재 뭐 체감상 어떤 청약 경쟁률의 차이가 좀 있나요? 네, 이 10-15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의 효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드파인 연희라고 연희 재개발을 분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 1월 달에 분양했거든요. 청약자 수가 한 6,600명 정도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좀 적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적다는 네네네. 느낌이 들으시죠? 네네. 원래는 이것도 비규제 지역일 때는 세대원 청약도 되고 전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10,000명 이상 들어올 단지였습니다. 네네네. 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서 6,000명 정도로. 네, 그래 커트라인을 보게 되시면 최저 61점 최저 컷에서 최고 74점까지였거든요. 그럼 이 전이라고 했으면 61점짜리 커트라인은 없었을 거예요. 네네. 한 60 다 중후반대로. 네네. 결국에는 어떤 규제 지역 묶은 게 청약 시장에 그래도 뭐 과열을 진정시키는데 효과는 있었다라고 일단 평가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일부 있었다. 일부 있었다. 네, 그렇지만 반작용도 있다. 반작용. 네. 어떤 거죠? 왜냐하면 청약자들의 심리는 지금까지 집을 안 사고 기다렸잖아요. 당첨이 될 것 같아서. 근데 당첨이 안 될 것 같고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면 사실 이 매매 수요가 청약 수요로 묶여 있었거든요. 대기 수요였거든요. 왜냐면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또 두 부류죠. 아예 내 집 마련 포기하거나 이 청약 안 돼 매수로 가자. 매수로 전환하거나. 그래서 제가 무서워하는 거는 이 청약 대기 수요가 매수 수요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수요 폭증으로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래요. 15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상승을 조금 했죠. 네. 지금에서야 약간 좀 조정 기간이긴 하지만 자, 이 뭐 서울 분양가 수준 뭐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너무 고분양가라고 봅니다. 너무 고분양가다. 네, 정도를 넘었다. 왜냐면 예상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15 대책을 피한 마지막 단지가 어디였냐면 그 이수역 인근에 힐스테이트 이수역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전용 84제곱 분양가가 22억대였거든요. 그것도 비싼 거였어요. 네, 그렇죠. 뭐 위치가 좋으니까. 네. 근데 같은 동작구 내에 네. 또는 영등포구 인근에 특히 노량진 뉴타운이 있잖아요. 노량진 뉴타운의 예정 분양가 소문이 7천에서 8천만 원 평당. 그럼 평당 8천이면 27억이거든요. 27억. 네. 거의 뭐 30억 넘는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고분양가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입주권 가격이 이미 그 가격인데 사실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은 시세보다 좀 싸다라는 항상 전제를 가지고 청약을 준비하니까 그런 분들은 되게 절망적이죠. 예전엔 뭐 하여간 뭐 로또 청약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그때 생각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긴 해요. 실제로 한 2018년도, 17년도 강남 분양가 보면 17억? 2014년도 한 13억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때 당첨된 사람들이 정말 위너네요. 네. 야, 그럼 뭐 분위기상 지금 청약이 이렇게 막 크게 메리트가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화뉴타운에 몰릴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한다는 건 그래도 지금 뭔가 어떤 신축에 대한 선호 사상이 아직도 굉장히 거대하다라는 뜻으로 이해되나요? 거대합니다. 실제 신축 아파트 비율과 그렇지 않은 아파트의 비율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지금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여러 전문가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만든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론이죠? 3년 5% 원룡 이론이라고. 3년 5% 원룡 이론. 네. 뭐죠? 그 특정 연식을 기준으로 해서 네네. 두 아파트가 3년의 네. 입주 연도 차이가 날 때마다 네네. 5%씩. 5% 가격 차가 벌어진다. 3년 차이에 5% 가격 차이가 나타난다. 네. 그래서 마곡 같은 경우가 2015년식이 약 뭐 17억이다라고 하면 현재 2026년이니까 11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뭐 약간 디스카운트해서 9년이라고 쳤을 때 3년에 5%면 9년에 15%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럼 역산하게 되면 방화뉴타운의 이제 가격은 뭐 20억에서 22억 사이가 적정가다라고 가격 역산이 돼요. 이런 어떤 그 신축의 효과만으로 봤을 때 입지는 떼어놓고 입지 그죠?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지금 방화뉴타운을 18억에 자신 있게 지금 분양을 시작하는 거군요. 네. 자, 아이고 뭐 이게 결국에는 여러 규제 때문에 대출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아서 잔금 마무리하실 때 부담이 되실 분들도 실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는 뭐 어떤가요? 그런 부담 되시는 분들은 이미 떨어져 나갔고요. 가격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전용 84에 청약을 하려다가 이제 59제곱 이하로 바꾸거나
또는 부모님들이 잘 사세요. 증여할 게 많아요. 이제 상속받은 거나 그렇게 해서 갑자기 고무줄처럼 부모님한테 3억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다가 기존 집을 다주택자시니까 부모님 처분하면 10억까지 가능하다. 이런 분들도 은근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가족 자금을 조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결국 뭐 나만 돈이 없어, 그죠? 나를 뺀 나머지 주변 사람들 돈이 많다라는 걸 요즘 좀 느끼는 시장인 것 같은데, 요즘 뭐 어떤 뭐 세제 변화 때문에, 예측 때문에 뭐 다주택자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들려요. 이게 혹시 청약 심리에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나요? 어때요? 직접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직접. 안 그래도 이제 어제도 상담을 했었는데 중과 유예 매물이 나오니까 어차피 고분양가에 청약 받는 것보다 금매 사는 게 낫지 않냐.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애매한 점수를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네, 그러면 예상되는 범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강동 고덕동에 상일동 이쪽의 단지 중에 고덕 자이라고 있어요. 또는 고덕 숲 아이파크. 그 동네에 호가나 적정 매가가 2월 전까지는 전용 84 기준에서 24억이었거든요. 지금은 18억 9천, 19억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야, 진짜 5억 정도 떨어진 매물들이 있긴 있군요. 네, 물론 호가 수준이겠지만 네네. 적정가로 거래됐다고 가정했어도 2, 3억이 이걸 보면 이제 음. 적정 시세보다 10% 정도는 조정이 된 거죠. 그만큼 다주택자들이 좀 갖고 있긴 있었네요. 네,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사는 이제 동네도 시세가 대형인데 28억, 30억 정도 되는 매물이 24억에 팔렸다는 소식도 들렸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런 거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저는 2021년부터 청약보다 매수가 낫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약 전문가가 청약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냥, 이제 제 전문 분야로 돈을 많이 못 벌었죠. 네, 청약을 물어보러 왔는데 청약하지 마세요, 막 이런 거예요? 신뢰감은 높은데 네네. 실익은 없는. 자,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이게 하염없이 기다림, 희망 고문을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메타인지 객관화를 시켜드리면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그래도 모르겠다 외면하시는 분들이거나 모르고 그냥 기다리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거 매수가 나은데, 그리고 사전 청약이 2021년도 있었는데 그 뜻은 공급이 없으니까 미래 공급을 땡겨온다는 얘기잖아요. 기다려도 이걸 풀어낼 공급이 없다. 그럼 사야 되지 않겠냐. 사는 건 되게 많다. 그럼 결국 청약은 새 집, 내 집 마련 투자 개념이잖아요. 그럼 새 집이 될 만한 걸 사자. 또는 새 집을. 그럼 새 집이 되는 거는 재건축 재개발, 네, 그거랑 분양권. 분양권, 입주한 지 몇 년 안 돼 신축. 신축. 네. 그 세 개의 종목에서 찾아보자였거든요. 지금도 저는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군요. 자, 그러면 대표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매물을 뭐 4, 5억 금매로 던지는 분들한테는 뭐 일단 부담이겠지만 또 그걸 사는 사람한테 또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는데, 누구한테 조금 지금 시장에서 가장 조금 유리할 것 같으세요? 가장 유리하신 분은 아무래도 무주택자시고요. 무주택자. 그다음에 난이도가 있는데 유리할 수 있는 분들은 네. 갈아타기 1주택자. 갈아타기 1주택자. 원래는 2022년도 네. 이제 폭락하기 전까지는 선매수 후매도였거든요. 네네. 근데 한번 폭락을 경험하고 나서는 네. 사람들이 한 3, 4년 동안 그렇죠. 일단 선매도 후 선매도. 매수. 근데 요즘 살짝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매수할까? 그럼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야, 그러니까 거래만 좀 원활하게 된다면 일단은 선 매수도 가능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워낙에 거래가 없었을 시절이었으니까 일단 내 거부터 팔고 다른 거를 사자였는데, 일단 지금 약간 분위기 자체가 일단 선 매수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분들이 좀 있군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갈아타기 해도 괜찮아요? 네, 갈아타게 해도 됩니다. 저는 이것도 많이 이제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한 세 가지로 나눠도 돼요. 갈아타기를. 단지 내 갈아타기. 24평에서 34평. 또는 이제 올라갈 때는 이제 낮은 평수부터 밀어 올라잖아요. 갑자기 34평하고 45평하고 가격이 이렇게 붙을 때가 있어요. 붙을 때. 그때 타이밍. 그래서 같은 단지 내 이동이고, 옆단지도 같은 평형대에 비교하고 또 다른 평형대로 크로스해서 비교하고, 옆단지면 이제 지역을 다른 지역. 네, 예를 들어 서울에 뭐 양재 출근하신다 3호선 라인이잖아요. 원래는 뭐 신분당선 갈아타고 수지 쪽에 계시다가 서울에 진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기 3호선 라인으로 더 위쪽으로 올라가도 되잖아요. 은평이나 서대문. 네, 그러니까 같은 가격대에 있는 단지 중에 또 평형간 크로스, 뭐 이런 것들이 조합하게 되면 찾아지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1주택자 갈아타기도 지금은 괜찮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2부에서는 아마 청약 전략 아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에 한번 고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를 잘 선택하고 잘 선택해야 됩니다. 강남권의 5983면 59가 더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비강남권의 5984를 분양하면 네. 84가 더 인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 59 타입에도 A, B, C, D 타입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A, B로 몰리거든요. 근데 사실 세대수 작은 거에 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알려드리잖아요. 네네. 실제 손이 안 나가요.